안녕하세요, 구독자님. 오늘은 정말 특별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혹시 구독자님, 다이소에 가시면 뭘 사야 할지 몰라서 이것저것 구경만 하다가 그냥 나오신 적 있으시죠? 저도 예전에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제가 30년 넘게 풍수를 공부하고 수많은 집을 다니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부자들이 수백만 원, 수천만 원을 들여서 하는 풍수 인테리어의 핵심 원리를 우리는 다이소에서 단돈 5천 원으로 실천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믿기 어려우시죠? 오늘 제가 그 비밀을 낱낱이 공개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알려드릴 세 가지만 기억하신다면 다이소는 여러분에게 그냥 생활용품 가게가 아니라 재물운을 폭발시키는 보물 창고로 변할 겁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지금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살짝 눌러주세요. 그 작은 행동 하나가 여러분의 금전운을 여는 첫 번째 열쇠가 됩니다. 그리고 댓글에 2026년 재물운 받아갑니다라고 한 줄만 남겨주시면 제가 한 분 한 분 정성껏 읽으면서 여러분의 재물운이 열릴 수 있도록 진심을 담아 기도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하나하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절대 한마디도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본격적으로 소품을 설명하기 전에 풍수에서 왜 이런 장식품들이 기운을 바꾼다고 말하는지 먼저 짧고 쉽게 설명드릴게요. 풍수는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기운은 형태에 따라 움직인다. 이 한 문장이 전부예요. 예쁜 꽃을 보면 마음이 편해지고 어두운 방에 들어가면 괜히 기분이 가라앉고 정돈된 공간에 서면 머릿속이 맑아지죠. 이건 다 형태가 주는 기운 때문입니다. 그래서 풍수에서는 물건의 모양, 색, 방향, 위치가 사람의 생활과 감정, 운의 흐름까지 영향을 준다고 봐요. 장식품은 단순한 인테리어가 아니라 공간의 기운을 조절하는 장치입니다. 특히 오늘 알려드릴 세 가지는 초보자도 실수 없이 사용할 수 있고 가격도 저렴하면서 풍수 원리를 완벽하게 담고 있는 소품입니다. 첫 번째로 소개할 아이템은 바로 행운 고양이입니다. 일본어로는 마네키네코라고 하죠. 일본 여행 가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일본의 부자들 집이나 장사가 잘 되는 가게에 가면 반드시 보이는 게 있어요. 바로 한 손을 들고 손님을 부르는 듯한 귀여운 고양이 인형이죠. 마네키네코를 한국말로 풀어보면 손짓하는 고양이라는 뜻입니다. 복을 부르는 고양이인 거죠. 그런데 왜 하필 고양이일까요? 강아지도 아니고 토끼도 아니고 왜 고양이를 복을 부르는 동물로 여긴 걸까요? 고양이는 예로부터 영물로 여겨졌습니다. 특히 고양이의 눈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둠 속에서도 반짝반짝 빛을 발하잖아요. 이것은 보이지 않는 기운을 볼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인간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좋은 기운, 나쁜 기운을 고양이는 본능적으로 감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고양이를 키워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고양이가 집안에서 유독 특정 장소를 좋아하고 그곳에서만 자려고 하는 걸 보신 적 있으시죠? 그곳이 바로 집안에서 기운이 가장 좋은 명당 자리입니다. 고양이는 본능적으로 그걸 알아요. 자, 그럼 마네키네코를 어떻게 활용해야 할까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마네키네코가 들고 있는 손을 잘 보셔야 해요. 오른손을 든 고양이가 있고 왼손을 든 고양이가 있습니다. 오른손을 든 고양이는 돈과 재물을 부릅니다. 직접적인 금전운을 올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직장 다니시는 분들, 월급쟁이시거나 재테크에 관심 많으신 분들, 투자하시는 분들은 오른손을 든 고양이가 좋습니다. 왼손을 든 고양이는 손님과 인연을 부릅니다. 사람을 불러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하시는 분, 가게 운영하시는 분, 프리랜서로 일하시는 분,
영업직에 계신 분들에게는 왼손을 든 고양이가 최고입니다. 새로운 고객, 새로운 인맥, 좋은 기회를 만나게 해주는 거죠. 자, 이제 어떤 고양이를 선택할지 정했다면 다음은 어디에 놓느냐가 중요합니다. 마네킹의 코를 놓는 위치에 따라서 효과가 천지 차이로 달라지거든요. 가장 좋은 위치는 현관입니다. 현관 신발장 위에 두는 게 베스트예요. 왜냐하면 현관은 복이 들어오는 입구잖아요. 그 입구에서 고양이가 바깥쪽을 바라보면서 손짓하고 있으면 밖에 있는 좋은 기운, 좋은 복들이 우리 집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때 정말 중요한 게 고양이의 시선 방향입니다. 반드시 현관문 쪽, 즉, 밖을 바라보게 놓으셔야 해요. 절대로 집 안쪽을 바라보게 놓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집 안에 있던 복을 밖으로 내보내는 격이 되거든요. 두 번째로 좋은 위치는 거실의 재물 코너입니다. 재물 코너가 어디냐고요? 간단합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대각선 방향의 가장 안쪽 구석이 재물 코너예요. 풍수에서는 이곳을 재위라고 부릅니다. 이곳에 마네킹의 코를 놓으면 들어온 재물이 그곳에 쌓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이 일하시는 책상이에요. 재택근무하시는 분들, 사업하시는 분들, 책상 왼쪽 구석에 작은 마네킹의 코를 하나 놓아보세요. 업무운과 사업운이 확실히 달라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그럼 반대로 절대 놓으면 안 되는 곳도 있습니다. 첫째, 화장실이나 욕실 근처는 절대 안 됩니다. 물은 재물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빠져나가는 통로이기도 해요. 화장실에 마네킹의 코를 놓으면 부른 재물이 물과 함께 그냥 빠져나가 버립니다. 둘째, 바닥에 직접 놓는 것도 좋지 않아요. 기운은 위로 상승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네킹의 코는 반드시 어느 정도 높이가 있는 곳에 놓으셔야 해요. 바닥에 놓으면 복을 부르는 기운이 땅으로 스며들어 버립니다. 셋째, 뒷모습이 보이는 위치도 안 됩니다. 마네킹의 코는 항상 정면이 보여야 해요. 뒤통수를 보고 있으면 복을 등지는 격이 됩니다. 그리고 관리 방법도 중요합니다. 마네킹의 코는 항상 깨끗해야 해요. 먼지가 쌓이면 그 기운도 막히게 됩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부드러운 천으로 살살 닦아주세요. 마치 귀한 손님을 맞이하듯이 정성을 다해서 닦아주시는 겁니다. 만약에 마네킹의 코가 깨지거나 금이 간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쉽지만 그건 이제 역할을 다한 겁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처분하시고 새 것으로 교체하시면 됩니다. 깨진 물건은 아무리 아깝고 애착이 가도 계속 두시면 안 돼요. 깨진 물건은 깨진 기운을 뿜어내거든요. 부자들이 수십만 원짜리 고급 도자기로 만든 마네킹의 코를 두기도 하는데요.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의미를 알고 정성껏 모시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다이소에서 산 2,000원, 3,000원짜리 마네킹의 코라도 매일 아침 깨끗이 닦아주고 지나갈 때마다 고맙다는 마음으로 쓰다듬어 준다면 그게 바로 수십만 원짜리보다 더 강력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제가 상담했던 한 자영업자분이 계셨어요. 식당을 하시는데 장사가 너무 안 돼서 고민이 많으셨죠. 제가 가게를 방문해 보니까 카운터가 너무 어두웠어요. 딱 한 가지만 해보시라고 했습니다. 카운터 위에 왼손을 든 마네킹의 코 하나 놓으시라고요. 그분이 다이소에서 2,000원짜리 마네킹의 코를 사서 카운터에 놓으셨대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일주일쯤 지나니까 단골 손님 한 분이 오셔서는 그 고양이 인형 귀엽다고 하시면서 사진도 찍어 가시더래요. 그리고 그분이 SNS에 올리셨는데 그게 입소문이 나서 손님이 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마네킹의 코의 힘이에요. 직접적으로 마법을 부리는 게 아니라
그 밝고 귀여운 기운이 손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그 작은 변화가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여러분도 오늘 당장 아니면 이번 주말에 다이소 가셔서 마네킹 코 하나 사오세요.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고양이를 고르시고 제가 알려드린 자리에 정성껏 모셔보세요. 한 달 후에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꼭 댓글로 알려주세요. 두 번째 아이템은 작은 항아리나 도자기 병입니다. 이게 무슨 소용이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풍수에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물건입니다. 먼저 여러분께 하나 질문을 드릴게요.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구멍 뚫린 주머니에 담으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다 새어나가겠죠. 바로 이겁니다. 풍수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 중 하나가 기운의 저장이에요. 좋은 기운이 집으로 들어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들어온 기운을 집안에 잘 저장하고 키우는 것도 똑같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복이 들어와도 저장하지 못하면 그냥 다시 빠져나가 버려요. 마치 채에 물을 붓는 것처럼요. 옛날 우리 조상님들을 보세요. 부잣집에는 반드시 큰 항아리가 여러 개 있었어요. 장독대에도 항아리, 곳간에도 항아리, 마당 한쪽에도 항아리. 그냥 많이 두는 게 아니라 다 의미가 있었던 겁니다. 항아리는 무엇을 담는 그릇이죠. 쌀도 담고 장도 담고 김치도 담습니다. 그런데 풍수적으로 보면 항아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담아요. 바로 복을 담는 겁니다. 재물의 기운, 건강의 기운, 가족의 화목한 기운, 이 모든 것을 항아리가 담아두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어르신들은 항아리를 함부로 깨뜨리는 걸 굉장히 꺼렸습니다. 항아리가 깨진다는 건 그 집안의 복이 깨진다는 의미로 받아들였거든요. 그럼 왜 항아리는 꼭 둥근 모양이어야 할까요? 이것도 다 이유가 있습니다. 모난 것은 기운을 흐트립니다. 각진 모서리가 있으면 거기에 기운이 부딪혀서 튕겨나가요. 하지만 둥근 것은 기운을 부드럽게 모으고 순환시킵니다. 물을 생각해 보세요. 네모난 수조에서 물을 저으면 모서리에 와류가 생기잖아요. 하지만 둥근 그릇에서 물을 저으면 소용돌이 치면서 부드럽게 돌아요. 기운도 마찬가지입니다. 둥근 항아리 안에서 기운이 소용돌이 치면서 계속 순환하고 증폭되는 거예요. 특히 입구가 좁고 배 부분이 볼록한 항아리가 가장 좋습니다. 왜냐하면 들어온 복이 밖으로 쉽게 나가지 못하거든요. 입구는 좁으니까 복이 들어오기는 쉬운데 나가기는 어려운 구조예요. 그리고 볼록한 배 부분에 복이 차곡차곡 쌓이는 겁니다. 현대 아파트에서 큰 항아리를 두기는 어렵죠. 공간도 좁고 인테리어와도 안 맞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다이소에 가면 작은 도자기 병이나 화병들이 많이 있어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크기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그 형태와 의미입니다. 손바닥만 한 작은 도자기 병이라도 제대로 된 자리에 제대로 된 방법으로 놓으면 그 효과는 엄청납니다. 다이소에서 항아리나 도자기 병을 고르실 때 몇 가지만 체크하세요. 입구가 배 부분보다 좁은 것, 전체적으로 둥근 느낌이 나는 것, 색상은 흰색, 베이지, 연한 황토액처럼 밝고 안정적인 것이 좋습니다. 검은색이나 어두운 색은 피하세요. 어두운 색은 음기가 강해서 오히려 복을 저장하기보다는 묵은 기운을 담게 됩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밝고 따뜻한 양의 기운, 재물의 기운을 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밝은 색이 좋습니다. 자, 그럼 이 도자기 병을 어떻게 활용할까요? 용도에 따라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재물 항아리입니다. 이건 현관에서 대각선 방향 안쪽 구석, 아까 말씀드린 재물 코너에 놓는 거예요. 그리고 항아리 안에 동전을 5개 넣으세요.
왜 5개냐고요? 풍수에서 숫자 오는 변화와 생성을 의미합니다. 오행이 5개잖아요. 목, 화, 토, 금, 수. 이 5가지가 조화를 이루면 만물이 생성되는 거예요. 동전은 아무거나 상관없어요. 10원짜리든 100원짜리든 500원짜리든요. 다만 깨끗한 동전이어야 해요. 너무 오래돼서 녹슨 동전은 안 됩니다. 한번 물로 깨끗이 씻어서 말린 다음에 항아리에 넣으세요. 또는 동전 대신 깨끗한 쌀을 한 줌 넣어도 좋습니다. 쌀은 예로부터 재물을 상징했어요. 쌀이 곳간에 가득하면 부자라는 뜻이잖아요. 쌀을 항아리에 담아두면 재물이 불어난다는 의미가 됩니다. 이때 중요한 건 항아리의 입구 방향입니다. 항아리 입구가 현관 쪽을 향하게 놓으세요. 현관으로 들어오는 재물의 기운을 항아리가 쏙 받아들이는 거예요. 두 번째는 건강 항아리입니다. 이건 침실에 두는 건데요. 옷장 위나 화장대 위에 놓으면 좋아요. 이 항아리는 비워둡니다. 아무것도 넣지 않고 뚜껑도 없이 입구를 열어두는 거예요. 왜 비워두냐고요? 가족의 건강한 기운을 담기 위해서입니다. 매일 밤 잠을 자면서 우리 몸에서 나오는 좋은 기운, 편안한 기운을 빈 항아리가 받아서 담아두는 거예요. 그러면 침실 전체에 건강하고 편안한 기운이 가득 차게 됩니다. 이 항아리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깨끗한 물로 헹궈주세요. 묵은 기운을 씻어내고 새로운 기운을 받을 준비를 하는 겁니다. 햇볕에 말리면 더 좋고요. 세 번째는 관계 항아리입니다. 이건 거실 TV 옆이나 식탁 근처에 두는 건데요. 이 항아리에는 말린 꽃이나 예쁜 조화를 꽂아두세요. 생화를 꽂아도 좋은데 생화는 시들면 바로 교체해야 해서 관리가 좀 번거로울 수 있어요. 이 항아리는 가족 간의 화목한 기운을 모으는 역할을 합니다. 꽃은 아름다움과 조화를 상징하거든요. 식탁 근처에 꽃이 있으면 가족들이 식사하면서 자연스럽게 밝은 기운을 받게 되고 대화도 부드러워집니다. TV 옆에 두면 TV를 보면서 쉴 때 시야에 자연스럽게 들어오잖아요. 그 꽃을 볼 때마다 마음이 편안해지고 부드러워지는 거죠. 이게 쌓이면 가족 간의 다툼이 줄어들고 서로를 더 이해하게 됩니다. 주의할 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 금이 가거나 깨진 항아리는 절대 쓰시면 안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깨진 그릇은 복이 새어나가요. 조금이라도 금이 갔다면 아깝더라도 새 것으로 바꾸셔야 합니다. 둘째, 항아리를 너무 많이 두지 마세요. 집안에 항아리가 너무 많으면 오히려 기운이 분산됩니다. 각 방에 하나씩 많아야 집 전체의 3~4개 정도가 적당해요. 셋째, 위치를 자주 바꾸지 마세요. 한번 자리를 잡았으면 적어도 몇 달은 그 자리를 유지해야 해요. 항아리가 그 자리에 기운을 익히고 자리를 잡는데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여기서 특별한 팁 하나 드릴게요. 보름달이 뜨는 날 밤에 항아리를 창가에 놓아서 달빛을 받게 해보세요. 하룻밤만 두면 돼요. 다음 날 아침에 다시 제자리에 놓으시고요. 달은 풍요와 충만함을 상징합니다. 특히 보름달은 가장 완전하고 가득 찬 상태잖아요. 이 달의 기운을 항아리에 담는 거예요. 이걸 풍수에서는 달기운 충전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 항아리의 복을 저장하는 힘이 훨씬 강해집니다. 제가 상담했던 한 가정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40대 부부와 2자녀가 사는 집이었는데 부부 관계도 안 좋고 아이들도 공부를 안 하고 집안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무거웠어요. 제가 집을 둘러보니까 집안에 물건은 많은데 기운을 담아둘 그릇이 없더라고요. 좋은 기운이 들어와도 금방 흩어져 버리는 구조였던 거죠. 그래서 딱 2가지만 해보라고 했습니다. 거실 재물 코너에 작은 도자기 병 하나 놓고 쌀을 담으라고 했어요.
그리고 식탁 근처에 항아리 하나 더 놓고 꽃을 꽂으라고 했죠. 2달쯤 후에 그분이 전화를 주셨어요. 신기하게도 집안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대요. 가족들이 식사 시간에 대화를 더 많이 하게 됐고, 큰아이가 공부를 스스로 하기 시작했고, 무엇보다 부부 사이가 좋아졌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항아리가 마법을 부린 게 아니라고요. 항아리를 두면서 여러분 가족이 무의식적으로 그 공간을 소중하게 여기게 됐고, 항아리에 꽂힌 꽃을 보면서 마음이 부드러워진 거라고요. 그게 쌓여서 가족 관계가 좋아진 거라고요. 이게 바로 풍수의 원리입니다. 물건 자체가 마법을 부리는 게 아니라 그 물건이 우리 마음과 행동을 변화시키고 그 변화가 쌓여서 삶을 바꾸는 겁니다. 다이소에서 항아리나 도자기 병은 보통 1,000원에서 3,000원 정도 합니다. 정말 저렴하죠. 이번 주말에 다이소 가셔서 마음에 드는 항아리 하나 골라보세요. 그리고 제가 알려드린 방법대로 집안에 배치해 보세요. 한 달 후에 여러분 집안 기운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꼭 알려주세요. 자, 이제 마지막 3번째 아이템입니다. 바로 해바라기 그림이나 해바라기 장식이에요. 구독자님, 해바라기를 보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밝고 따뜻하죠? 하늘을 보고 있는 모습이 힘차 보이고 긍정적이지 않나요? 바로 그겁니다. 풍수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기운인데 해바라기는 그 자체로 엄청나게 강력한 양의 기운을 뿜어냅니다. 해를 닮은 꽃이잖아요. 해는 모든 생명의 근원이고 가장 강력한 양의 에너지예요. 제가 수많은 집을 상담하면서 발견한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금전운이 막혀 있는 집, 가족들이 우울해하고 의욕이 없는 집, 이런 집들은 예외 없이 집안이 어둡고 칙칙해요. 벽지 색깔도 어둡고 커튼도 두껍고 조명도 어둡고 장식도 무채색이거나 어두운 색이에요. 반대로 잘 나가는 집, 가족들이 밝고 활기찬 집은 집안 자체가 밝습니다. 햇빛이 잘 들어오고 밝은색 소품들이 있고 특히 노란색이나 주황색 같은 따뜻한 색이 포인트로 들어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색채 심리학적으로도 증명이 됩니다. 노란색은 우리 뇌를 활성화시켜요. 창의성을 높이고 의욕을 증가시키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풍수에서 노란색은 금, 즉 재물의 색입니다. 게다가 해바라기는 단순히 노란색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해바라기 가운데 씨앗이 나선형으로 배열돼 있는 거 보신 적 있으시죠? 그게 바로 피보나치 수열이에요. 자연의 가장 완벽한 조화와 균형을 나타내는 수학적 패턴입니다. 이 나선형 패턴은 끊임없는 성장과 증식을 의미합니다. 씨앗이 나선을 그리며 빽빽하게 들어차 있잖아요. 이게 바로 재물이 불어나는 패턴이에요. 하나가 둘이 되고 둘이 넷이 되고 계속 증식하는 거죠. 그리고 해바라기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뭔지 아세요? 해를 따라 고개를 돌린다는 거예요. 해바라기는 수동적으로 그냥 서 있는 게 아니라 능동적으로 해를 찾아서 움직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예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가만히 앉아서 복이 오기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능동적으로 기회를 찾아서 움직여야 해요. 해바라기가 해를 따라 고개를 돌리듯이 우리도 좋은 기운을 따라 움직여야 하는 거죠. 그래서 해바라기는 특히 사업운, 승진운, 시험운에 효과적입니다. 적극적으로 무언가를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해바라기의 능동적인 기운이 큰 도움을 주거든요. 자, 그럼 다이소에서 어떤 해바라기 제품을 사면 좋을까요? 크게 3가지가 있어요. 해바라기 그림이나 포스터, 해바라기 조화, 그리고 해바라기 패브릭 포스터입니다. 어느 것을 선택하셔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해바라기가 선명하고
밝게 보이는 제품을 고르시는 겁니다. 너무 색이 바래 보이거나 어두운 느낌의 해바라기는 피하세요. 우리가 원하는 건 밝고 생기 넘치는 기운이거든요. 해바라기가 활짝 피어 있고 색이 선명하고 보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제품을 고르시면 됩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배치 위치를 말씀드릴게요. 해바라기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효과가 정말 달라집니다. 첫 번째 최고의 위치는 현관 정면 벽입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가장 먼저 보이는 벽이요. 여기에 해바라기 그림을 걸어보세요. 크기는 A4 정도만 돼도 충분합니다. 왜 현관이 최고냐고요? 현관은 복이 들어오는 입구잖아요. 그 입구에서 가장 먼저 보이는 게 밝고 환한 해바라기라면 어떨까요? 복이 들어오고 싶어지는 거예요. 밝은 곳, 따뜻한 곳, 환영받는 느낌이 드는 곳에 복은 머물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집에 사는 가족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지쳐서 집에 돌아왔는데 문을 열자마자 환한 해바라기가 반겨준다면 기분이 어떨까요? 피곤이 확 풀리는 느낌이 들겠죠. 해바라기를 꺼는 높이도 중요해요. 너무 낮으면 안 되고요. 눈높이보다 약간 위쪽이 좋습니다. 살짝 올려다보는 각도로 보이게 거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운은 위로 상승하는 속성이 있거든요. 그리고 위를 올려다본다는 것 자체가 희망을 바라본다는 의미가 있어요. 두 번째 좋은 위치는 거실 소파 뒤쪽 벽입니다. 거실은 가족들이 가장 오래 머무는 공간이잖아요. TV 보고 대화하고 쉬고 손님 맞이하고 이 거실에 해바라기가 있으면 가족 모두가 자연스럽게 그 밝은 기운에 노출되는 거예요. 소파에 앉으면 뒤쪽에 해바라기가 있으니까 직접 보이지는 않지만 그 밝은 기운이 뒤에서 가족들을 감싸주는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소파 맞은편에서 바라보는 사람은 소파에 앉은 가족의 배경으로 해바라기를 보게 되죠. 그럼 그 사람이 더 밝아 보이는 효과가 있어요. 세 번째는 서재나 작업실, 책상 앞입니다. 재택근무하시는 분들, 공부하시는 분들, 책상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책상 정면 벽에 해바라기를 붙여보세요. 크기는 작아도 괜찮아요. 일하거나 공부하다가 고개를 들었을 때 해바라기가 보이면 어떨까요? 지쳤던 머리가 리프레시 되고 다시 의욕이 생깁니다. 그리고 노란색이 창의성을 자극하거든요. 아이디어가 필요한 일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정말 좋아요. 네 번째는 침실인데 이건 조건부입니다. 침실에 해바라기를 두면 좋은 점도 있지만 조심해야 할 점도 있거든요. 해바라기는 양의 기운이 강하다고 했죠? 너무 강한 양의 기운은 잠을 방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침실에 둔다면 머리맡은 피하시고요. 발치 쪽 벽이나 옷장 위에 두는 게 좋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보이는 위치가 베스트예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밝은 해바라기를 보면 하루를 활기차게 시작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잠들기 직전에 눈에 띄는 위치는 피하는 게 좋아요. 반대로 절대 두면 안 되는 곳도 있습니다. 첫째, 화장실이나 욕실이에요. 물기가 많은 곳에 해바라기가 있으면 썩은 기운이 생깁니다. 해바라기는 햇빛을 상징하는데 물기와 만나면 그 밝은 기운이 오히려 탁해져요. 둘째, 어두운 창고나 다용도실입니다. 빛이 없는 곳에 해바라기를 두는 건 의미가 없어요. 해바라기는 빛을 받아야 그 기운을 발휘하거든요. 셋째, 바닥 높이입니다. 해바라기를 바닥에 놓으면 안 돼요. 기운은 위로 상승한다고 했죠? 해바라기는 반드시 벽에 걸거나 선반 위에 두거나 해서 어느 정도 높이가 있어야 합니다. 주의할 점도 말씀드릴게요. 먼지가 쌓인 해바라기는 오히려 역효과입니다. 해바라기는 밝고 깨끗해야 그 기운을 발휘해요. 먼지가 쌓이면 그 밝은 기운이 가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부드러운 천으로 살살 닦아주세요. 그림이나 포스터면 먼지를 털어주시고요. 좋아라면 물티슈로 잎사귀를 닦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색이 바래면 과감하게 교체하세요. 바랜 해바라기는 시들어버린 것과 같아요. 시들고 낡은 것은 오히려 가난의 기운을 뿜어냅니다. 아깝더라도 새 것으로 바꿔주셔야 해요. 자, 이제 세 가지 아이템을 모두 소개해드렸습니다. 마네킹 에코, 도자기 항아리, 해바라기. 이 세 가지를 따로따로 두는 것도 좋지만 함께 배치하면 시너지 효과가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제가 황금 배치 공식을 알려드릴게요. 현관을 중심으로 하는 완벽한 배치 방법입니다. 먼저 현관 정면 벽에 해바라기 그림을 겁니다. 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가장 먼저 보이는 위치예요. 이게 첫 번째 단계입니다. 해바라기가 밖에서 들어오는 밝은 기운을 끌어당깁니다. 다음으로 현관 왼쪽 신발장이나 작은 선반 위에 마네킹 에코를 놓습니다. 왼손을 든 고양이든 오른손을 든 고양이든 여러분 상황에 맞는 걸로 선택하시고요. 고양이는 현관문 쪽, 즉 밖을 바라보게 놓으세요. 그리고 현관 오른쪽이나 현관에서 대각선 방향 안쪽 구석에 도자기 항아리를 놓습니다. 항아리 안에는 깨끗한 동전 5개나 쌀 한 줌을 넣고요. 이 세 가지가 완벽한 삼각 구도를 만듭니다. 어떻게 작동하는지 설명해 드릴게요. 첫째, 해바라기가 밝은 기운으로 복을 끌어당깁니다. 밝은 곳에 복이 모이거든요. 둘째, 마네킹 에코가 그 복을 집 안으로 손짓해서 불러들입니다. 고양이의 손짓이 밖에 있는 좋은 기운을 우리 집으로 안내하는 거예요. 셋째, 도자기 항아리가 들어온 복을 담아서 저장합니다. 그리고 그 복이 항아리 안에서 소용돌이 치면서 증폭되고 커지는 거죠. 이게 바로 재물이 들어오고 머물고 자라는 완벽한 순환 구조입니다. 풍수에서 말하는 입류생, 들어오고 머물고 생성되는 이상적인 기운의 흐름이에요. 이 세 가지의 총 비용이 얼마일까요? 해바라기 그림 2,000원, 마네킹 에코 2,000원, 도자기 항아리 2,000원에서 총 6,000원입니다. 커피 두세 장값이에요. 하지만 이 6,000원짜리 물건들이 만들어내는 효과는 수백만 원짜리 풍수 인테리어에 전혀 뒤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풍수의 본질은 비싼 물건이 아니라 공간의 기운을 이해하고 조화롭게 만드는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예산이 좀 더 있으신 분들은 각각을 조금씩 업그레이드 할 수도 있어요. 해바라기는 그림 대신 조화로, 마네킹 에코는 좀 더 큰 사이즈로, 항아리도 좀 더 예쁜 걸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래도 총 10,000원이면 충분합니다. 정말 부담 없는 가격이죠. 이 정도 투자로 여러분 집안의 기운을 완전히 바꿀 수 있다면 해볼 만한 가치가 있지 않을까요?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좋은 정보를 듣고도 이번 주말 다이소 가서 실천을 안 하세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바뀌는 겁니다. 오늘은 다르게 하셔야 해요. 제게 딱 한 가지만 약속하세요. 이 세 가지만 사오시는 겁니다. 해바라기, 마네킹 에코, 도자기 항아리. 총 6,000원입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 오늘 제가 알려드린 대로만 배치하세요. 현관 정면에 해바라기, 왼쪽에 마네킹 에코, 오른쪽 구석에 항아리. 이게 전부예요. 여기서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배치하고 딱 3일만 지나면 느껴집니다. 집에 들어올 때 기분이 달라지는 게요. 일주일 지나면 가족들이 눈치채요. 집안 분위기가 밝아졌다고요. 한 달 후에는 실제로 좋은 일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작은 일일 수도 있어요. 길에서 5,000원을 주었다. 친구한테 밥을 얻어먹었다. 회사에서 칭찬을 들었다. 이런 작은 일들이요.
근데 이게 쌓이면 큰일이 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승진 기회가 오고 새로운 사업 제안이 들어오고 복권에 당첨되기도 해요. 한 달 후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꼭 댓글로 알려주세요. 제가 한 분 한 분 정성껏 읽으면서 더 큰 복이 찾아오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댓글에 2026년 재물운 받아갑니다. 라고 한 줄만 남겨주세요. 제가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재물운이 활짝 열리도록 진심을 담아 기도드리겠습니다.